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와 관련된 국감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감 활동까지 오늘 정가직설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연 고맙습니다. 오늘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 대한 국감이 뜨거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경찰청은 이번에 빠졌는데요. 자, 올해 국감 대상과 전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역할들을 부여한 그러한 행위인데요. 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0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많아가지고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피감 대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산하에는 500여 개가 넘는 이 산하 기관과 광역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경찰청을 포함해가지고 명실공히 정부 각 기관 내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대로 하면은 강원도청이 감사 기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선 최문순 도지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장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강원도청과 강원도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바로 강원도 교육청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춘천지방법원 또 검찰청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국감기관의 감사 일정과 또 감사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선정하여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임위에서 선정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광역시도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한국은행, 농수협중앙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상 기관들 중에서 이제 각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하여서 감사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 대상 기관을 어디로 할지, 그 일정을 어떻게 할지, 장소는 어디서 할지, 그리고 감사반은 어떻게 편성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기관과 장소에서 일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합참 국감이다, 또 김일성주의자 발언 등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강원도에도 중요한 국감 이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 소장님. 강원도 이슈 중에서 가장 좀 저는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군 납품과 관련된 게 지금 그 3년째 이게 지금 줄다리기 해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계약 물량이 평년보다 한 37%가 줄었고 560억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한기호 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질문들이 있었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도래된 것들은 결국 대기업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날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2024년도까지 30%가량의 물량을 줄인다라고 했었는데 현행 70%를 2024년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끌어낸 관계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선차적인 과제가 놓여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원주에는 건강관리공단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매우 뜨겁게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며칠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을 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이목이 됐기 때문에 오늘 더 자리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관리 본단을 본다고 한다면 친인척 채용이 197명,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 파면됐던 사람들이 22명에 달아가지고 건강봉단에 대한 전반적인 기강회의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매우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떤 것을 예, 좀 우선 보십니까? 그 양양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련돼서 이제 상부 이제 정류장 이동 네. 계획 재수립에 관해서 이제 그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원주지방환경청과 그 양양군 사이에 이제 사업자와 규제기관입니다. 이 사이에 이행 확인서라는 확약서를 써준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제보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물론 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분의 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민의 염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의 적정성을 다 무시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이 국감 과정에서 지적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무2에 대한 낙탄 사고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 낙탄 사고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항상 지금 전시 상황이라서 뉴스에 계속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런 보도들, 피해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러게 상황이고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는 이런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리는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안내도 없이 강릉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새웠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낙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또다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미사일 발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꼭 지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 낙탄 사고 이후에 도대체 그 강릉 시민들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교롭게도 국감 기간에 지금 이 낙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과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 3주밖에 안 되지만은 대강 이 국감 대상은 500여 개 기관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감사의 질도 떨어지고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정책의 상으로 뭐 전락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무엇이 더 보완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감은 의정 활동의 꽃이 아니라 맹탕 국감, 정쟁 국감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만 더 합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일밖에 되지 않고 또 500개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의원 보좌가 가진 3, 4명밖에 되지 않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시적인 국감이 아니라 상시 국감으로 실시를 해서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지자체와 행정, 산하기관을 하는 걸로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구조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들을 이제는 정말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시 국감 강조점을 찍어주셨고요. 신 변호사님. 어차피 그 이번 국감은 어떤 정권, 부정권과 현 정권에서 교체기의 첫 국감이었기 때문에 극한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의 어떤 인내심을 테스트할 정도로 어떤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뀌려면 일단 국감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국감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소위 짤 영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등장인물로 배우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스타성을 부각시킨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더욱 해서 날카롭게 국감의 취지에 맞춰서 입법 활동이라든가 예산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도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도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